신뢰에 대한 증거로 비밀을 털어놓으면 안 된다. 때로는 지금까지 비밀로 해온 것을 최근에 사건 사람들이 먼저 알게 되기도 한다. 이때 우리는 신뢰에 대한 증거로 비밀을 솔직히 털어놓으면 그들을 우리 곁에 단단히 묶어놓는 견고한 고삐가 될지도 모른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된다. 이들은 약속을 깨고 비밀을 털어놓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알지 못하고 또 우리의 일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혀 배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발설하고 만다. 그 결과 어쩌면 우리는 오랜 친구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 항상 불신하고 질투한다면 그는 시대에 뒤떨어진 인간이다. 항상 불신하고 경쟁 상대와 이웃이 뭔가 좋은 일을 해낼 때마다 질투하고 자신과 의견이 다르면 난폭하게 굴고 화를 내는 사람은 과거의 문화가 남긴 일종의 잔재로 과거에 속한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불편한 성격을 가진 그가 사람들과 교제하는 방식은 강한 자가 마구잡이 주먹을 휘두르듯이 자위권을 행사하던 시대의 상황에나 걸맞기 때문이다. 즉 그는 시대에 뒤떨어진 인간이다. 반면에 다른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어디에서나 친구를 얻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든 것에 깊은 애정을 느끼고 모든 사람의 명예와 다른 사람의 성공을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오로지 진실을 깨닫기 위해 특권을 요구하지 않고 겸허히 어떤 사안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미래의 문화를 선도하는 앞서가는 인간이다. 전자는 인간이 처음으로 교제하던 시대의 거친 기반에서 비롯되었지만 후자는 문화라는 토대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지하실에 갇혀 미쳐 날뛰며 울부짖는 야수와 가장 높은 층에 사는 고귀한 인간의 차이와도 같다. 말을 빠르게 많이 하면 반드시 경멸을 받는다. 경멸을 받는 가장 빠른 방법은 말을 빠르게 많이 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과 아주 잠깐 교제해보면 그가 아무리 합리적으로 말해도 그에 대한 신뢰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대할 때 그냥 좀 귀찮은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심하게 느낀다. 그 이유는 그동안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귀찮게 했을지 또 그로 인해 상대가 어떤 불쾌함을 느꼈을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그에 대해 전제하는 경멸까지 덧붙여지기 때문이다. 동료와 친구를 재물 삼아 자신을 즐겁게 하지 마라. 우리에게는 타인의 호평이 중요하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호평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자식은 부모를, 학생은 선생을, 호의적인 사람은 모두를 즐겁게 해주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 두 가지 이유를 제외하고 호평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 이를 허영심이라고 일컫는다. 이런 경우 인간은 동료를 재물 삼아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하려고 한다. 예컨대 자신에 대한 거짓 정보를 흘려 동료를 혼란스럽게 하거나 동료를 의도적으로 호평에 듣는 사람 모두의 질투심을 자극해서 곤혹스럽게 만든다. 허영심이 강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관심이 많고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려는 열망이 크다. 그래서 타인을 현혹해 자신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게 한다. 말하자면 그릇된 판단을 하게끔 하는 것이다. 또한 타인의 권위를 의지해 결국 오류가 발생하는데 심지어 그 오류를 믿기까지 한다. 허영심 많은 사람은 자기 자신보다 타인의 마음에 더 들고 싶어 한다. 하지만 이처럼 동료들에게 적의와 질투심을 초래하는 비우호적인 방법에 기대어 자신의 즐거움과 만족을 취하려 하기 때문에 자신의 장점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 수 없게 된다. 결국 자기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셈이다. 그의 허영심을 공격해 자신의 우위를 채우는 법. 허영심이 있는 사람을 상대할 때 상대방이 지식, 감각과 경험을 행복하게 자랑할 기회를 주어라. 그러면 우리는 그보다 우위에 서게 된다. 따라서 자신이 상대보다 더 뛰어난 인물이라는 점이 전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사람은 대개 상대에게 기회를 주어서 자신이 상대방보다 우위에 서려 한다. 즉 이런 식으로 자신의 허영심을 채우고자 한다. 상대방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겉으로 보면 상대방의 허영심을 만족스럽게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사실은 이러한 상대방의 허영심을 공격해 자신의 우위를 채우는 것이다. 자신의 허영심을 위하여 친구마저 이용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중요성을 명백히 과시하고 싶은 상대가 함께 있으면 자신의 허영심을 위해 때로는 자기 친구마저 이용한다.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그 정도의 적을 상대할 만하다고 뿌듯해하기 위해 자기 적의 가치를 과장하기도 한다. 평범한 사고 모임을 한 후 꺼림칙함을 느끼는 이유. 우리가 평범한 사교 모임을 한 후 꺼림칙함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일반적으로 사교 모임에서는 사람들이 말할 때 신중하게 말을 고르지 않는다. 또 중요한 사안은 아주 가볍게 취급하면서 정작 말해야 할 때는 침묵하고 적당한 때에 그 자리를 떠나지도 못한다. 마치 모두가 자기 자신이 아닌 그 모임의 일원으로서 행동하게 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흥미를 끌려는 뻔한 연극을 펼치지 마라. 어떤 사람은 자신의 판단으로 다른 사람의 흥미를 끌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호의를 보이거나 거부함으로써 흥미를 끌려고 한다. 또 어떤 사람은 지인들을 통해, 다른 사람은 자신이 혼자라는 걸 이용해 다른 사람들의 흥미를 끌려고 한다. 이들은 이런 연극을 펼치면서 자신이야말로 이 무대에서 유일하게 주목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단단히 착각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의 연극을 보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을 증오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마라. 자기 자신을 증오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마라. 자칫 당신이 그런 자의 분노와 복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을 증오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라. 그가 나와 다르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즐거워하자. 타인이 나와 다르게 혹은 정반대로 살고 일하며 느낀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사랑이 아닐까? 사랑은 이러한 다름을 지양 혹은 부정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 즐거운 마음으로 다름을 극복할 수 있다. 한 사람의 인격에 내재된 자기애조차 그 무엇과도 뒤섞일 수 없는 이원성 혹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메이트북스의 니체의 인생 수업은 인간관계에서 신뢰, 허영심, 질투 등의 심리를 분석하며 바람직한 태도를 성찰하게 한다. 특히 말을 많이 하면 신뢰를 잃고, 허영심은 결국 자기에게 해가 되며 타인의 다름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인간관계를 맺는 방식이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책이다.